중국 사막 깊은 곳에 복원 작업 중이던 현장이 하룻밤 사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간부들은 말을 아꼈고 프랑스 고문은 그대로 사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손이 다시 움직였다 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은퇴한 한국의 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곧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그 손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지금 당신은 봉인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이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전직 철도구조 기술자죠. 저는 퇴직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33살에 입사해서 3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했죠. 건축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실제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남들은 그저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디지털 기기, 3D 스캐너와 레이저 측정기가 등장하면서 손으로 하던 일들이 하나둘 기계로 대체되었죠. 퇴직을 사흘 앞둔 날 동네 치킨집에 갔습니다. 사장은 대학 동기였어요. 도윤아, 치킨 다 됐어 먹고 해. 근데 너 퇴직한다며? 뭐 할 거야?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뭐 집에서 쉬면서 생각해볼까 해. 그러자 동기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기술자도 유통기한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려지는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죠. 열쇠를 꽂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유통기한? 저도 유통기한이 지난 걸까요? 마지막 근무일 밤 회사 책상을 정리하다 오래된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였어요. 흐릿한 형광등 아래서 도면을 펼쳤죠. 눈을 가까이 대고 보니 놀라웠습니다. 오타 하나 없이 완벽했어요. 28구역의 치수를 모두 암기하고 있었죠. 도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정년퇴직 파티를 해줬어요. 케이크와 작은 선물, 축하한다는 말들.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어요.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서. 퇴직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언제나 그렇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동기의 말이 반복됐습니다. 기술자도 유통기한 있어.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더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매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일주일 후 인터넷을 보다 우연히 국제문화재복원단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현장 경험자 우대라는 문구에 눈이 멈췄어요.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지원할까? 그래봤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경력란을 채우면서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3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만든 것, 확인한 것, 완성한 것들,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이력이 되었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견지는 중국 간수성에 봉인된 고대 도시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정말로 필요한 걸까? 머리카락은 반 이상 하얗게 변했고 손은 이제 떨리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 통지서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몰라 오래된 공구 세트를 넣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쓸모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도구들이 제게는 익숙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유통기한이라고? 글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의 문화재복원단은 아시아복원기술협력국 중 정밀도 1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명성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간수성에 도착했을 때 먼지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코와 입을 가리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이도윤 씨 맞으신가요? 복원 캠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죠. 창밖으로 펼쳐진 황량한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오래전 제가 알았던 공사장처럼. 캠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기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정말 제가 있어야 할 곳일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캠프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도윤 씨, 드디어 오셨군요. 현장 경험자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경험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 경험이 가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텐트 안에서 내일부터 시작될 일을 상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도구들, 새로운 도전.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마치 33살에 처음 현장에 들어섰을 때처럼. 폐기된 부품이 아니라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캠프가 분주해졌습니다. 복원 작업 첫날이었어요. 식당 텐트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브리핑 장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학교에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총괄 책임자가 팀을 소개했습니다. 디지털팀 총괄 한유진 연구원입니다. 28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포니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복원 계획을 설명했어요. 3D 스캐닝, 라이다 측정, AI 구조 분석,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자 맡은 임무로 흩어질 때 한유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도윤 씨, 맞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거 엑셀 쓰실 줄 아세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어요. 죄송해요. 실례였네요. 그냥 후방 정리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장비와 자료 정리,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그런 것들일 테죠. 한유진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작업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급히 다른 팀원들에게 돌아갔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태블릿을 바라보니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저는 장비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원 장비들을 구경하면서요. 만져보고 싶었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했어요. 너무 정교하고 비싸 보였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중국인 연구원 양즈하오가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을, 기술자 한 명 때문에 묻힐 뻔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양즈하오는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여기서 작업하다 실종됐어요. 그 직후 석굴 일부가 무너졌죠.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전 제가 일을 시작했을 무렵이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나요? 양즈하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기술자였다는 것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니. 어쩌면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석굴 입구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안으로 들어가 3D 스캐닝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그들이 쓰고 남은 도구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굴에서 나오는 진동음이었어요. 미세한 소리였지만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제 귀에는 분명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급히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막았어요.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애원했죠. 진동이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망설일 때 마침 한유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급히 설명했어요. 석굴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확인해봐야 해요. 한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동이요? 우리 장비는 아무 이상도 감지하지 못했는데요. 3D 라이다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들어온 소리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한유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석굴 안으로 들어서자 진동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팀원들은 각자 장비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벽면을 따라 걸으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쪽 벽에 다가갔을 때 진동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어요. 손을 벽에 대보니 미세한 움직임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요. 이 벽이 불안정합니다. 디지털팀 연구원 하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장비는 아무 이상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한국산 3D 라이다 복원 기술이 중국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유일한 장비라고요. 제가 고집을 부리자 한유진이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구조 안정성 99.8%예요. AI 분석 결과예요. 말을 더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기계가 말하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묵묵히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 진동음은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안감이 커진 걸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 진동음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결국 새벽에 일어나 석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은 졸고 있었죠. 몰래 지나쳐 석굴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죠.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급히 캠프로 돌아가 한유진의 텐트를 찾았어요. 한 연구원, 일어나세요. 석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에서 깬 한유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도윤 씨, 새벽 3시예요. 무슨 일이길래? 물이 흐르는 소리가 틀려졌어요. 어제와 달라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체크할게요. 지금은 돌아가서 쉬세요. 돌아가는 길에 석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저기 안에 무언가 있어요. 30년 전 사라진 기술자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제 상상일 뿐일까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그 소리는 실제였어요. 기계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제 손과 귀는 느끼고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경고를 무시한 채팀은 평소처럼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유진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계속 확인했죠. AI 분석 결과 문제 없음입니다. 구조 안정성 99.7%, 숫자가 조금 떨어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어제는 99.8%였는데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래도 변화였어요. 한유진에게 이 점을 지적하려 했지만 그녀는 바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석굴 입구에서 장비를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미세한 진동. 어제보다 더 분명해진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한유진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한 연구원님, 소리가 더 커졌어요. 확인해주세요.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도윤 씨, 그런 소리 말 좀 하지 마세요. 과학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경험과 감각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하지만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중국인 책임자 린타오가 다가왔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죠? 듣자 하니 석굴이 불안정하다고 주장하시나 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동과 물소리가 들립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린타오는 코웃음을 쳤어요. 30년 전에도 한국 기술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직후 사고가 났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린타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실종됐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쿵. 석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벽화가 무너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급히 안으로 달려갔어요. 석굴 안은 먼지로 가득했죠. 한쪽 벽면이 일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던 그 벽이었어요.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먼지 속에서 부상자를 발견했어요. 젊은 연구원이었죠. 다리에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다가가 돌을 치웠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장비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먼지 속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봤어요. 구조 안정성 89%.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 있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틀려졌다고 했잖아요. 이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예요. 한유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린타오가 분노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불길한 예감을 퍼뜨려서 사고를 부른 거 아닙니까? 황당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오히려 경고했어요. 린타오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제 그만 철수하죠. 늙은 손이 부른 재앙일지도 모르니까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벽화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죠. 귀중한 문화유산이 손상되었습니다. 한유진이 린타오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린타오는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한유진은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구조물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계는 못 듣는 소리를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인원 대피, 구조 안정성 평가를 다시 실시합니다. 캠프로 돌아와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한유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벽화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어요. 하지만 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린타오가 반발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일정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검사관들이 곧 올 예정이에요.
팀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30년 전 사라진 기술자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도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무시당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한유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도윤 씨, 죄송해요. 제가 먼저 들었어야 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 벽을 어떻게 할 건가요? 한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정밀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해요. 그런데 이도윤 씨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소리 또 들리면 바로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텐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석굴 안으로 들어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이것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사라진 기술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조심해. 그리고 진실을 찾아.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석굴의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30년 전 실종된 동료의 흔적을 찾아내겠다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아침 일찍 석굴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장비 정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유진의 요청으로 벽화 복원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죠. 비록 보조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석굴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제 무너진 벽화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 부분의 구조가 가장 취약합니다. 3D 스캔 결과 내부에 공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각자 위치에 배치되었어요. 저는 한유진 옆에 서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제 감각이 필요해진 것이죠.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교한 장비들이 벽화에 손상된 부분을 3D 스캔하고 분석했어요. 저는 벽 근처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여전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가요? 한유진이 물었어요. 진동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있어요. 저쪽 모서리 부분이 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모두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저는 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소리를 확인했어요. 갑자기 한 지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 부분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한유진이 다가와 장비로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내부 습도가 매우 높네요.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팀원들이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관찰했어요. 문득 무너진 벽화 조각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봤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녹슬었지만 형태는 분명했죠. 도구의 일부였어요. 한국산 공구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려다 망설였어요. 이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니까요. 한 연구원님 한유진을 불렀습니다. 뭔가 발견했어요. 그녀가 다가왔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크랙, 벽에서 균열음이 났습니다. 모두 긴장했죠. 한유진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구조 안정성 75%. 모두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금속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더 큰 소리가 났어요. 쿵. 한유진이 있던 쪽에서 벽화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요.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한유진은 태블릿에 집중한 나머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벽화 조각이 그녀를 향해 떨어지려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달려가 한유진을 밀쳤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떨어지는 벽화 조각을 막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어떻게든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바닥을 관통했어요. 벽화 조각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조각이 떨어지면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도와주세요. 힘겹게 외쳤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달려왔어요. 함께 벽화 조각을 안정화시켰죠. 손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통증이 심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벽화였습니다. 마침내 조각이 안정되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깊게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유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도윤 씨, 괜찮으세요? 의료팀, 빨리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걸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에 체력이 달린 걸까요?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한유진의 놀란 얼굴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의료 텐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죠. 옆에는 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천천히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유진이 어깨를 잡아줬어요. 천천히요. 아직 회복 중이에요. 벽화는 괜찮나요? 제 첫마디였습니다. 한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요. 이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그 벽화는 완전히 파괴됐을 거예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다칠 뻔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너무 데이터만 믿었죠.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말했어요. 처음 봤어요. 사람 손이 구조물을 막아내는 걸.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기계보다는 사람 손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요. 한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벽도 기록도 우리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봤어요. 더 이상 저를 늙은 기술자로만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변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물었습니다. 한유진은 태블릿을 들어 보여줬어요. 석굴 구조를 다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도윤 씨의 감각도 데이터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제 경험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죠. 30년 전 실종된 기술자,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봤나요?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무너진 벽 안쪽에서 무언가 발견했어요. 고대 기록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의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요? 내일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도윤 씨도 괜찮으시면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증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30년 전 실종된 기술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의료팀이 다시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최소 이틀은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의 발견에 가 있었습니다. 텐트를 나가기 전 한유진이 돌아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디지털 기술도 배울 점이 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텐트에서 붕대로 감긴 손을 바라봤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나왔어요. 아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 있는 통증이었습니다. 이 손이 여전히 쓸모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전 저와 같은 기술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내일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틀 후 손의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석굴로 향했어요. 한유진이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붕대를 감은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석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유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눈에 걱정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웃어 보였지만 사실 손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통증을 덮었죠. 석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무너진 벽화 부분이 이제 안전장치로 보강되어 있었어요.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죠. 한유진은 저를 벽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녀가 작은 공간을 가리켰어요. 무너진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여기서 작업한 흔적이 있어요. 조명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에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낡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분명 현대의 물건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메모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살폈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벽화 구조 불안정, 내부 습도 65%, 붕괴 위험 있음. 손이 떨렸어요. 이건 30년 전 실종된 기술자의 메모임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메모들도 살폈어요. 모두 벽화의 상태와 복원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메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7일. 정확히 30년 전이었죠. 이걸 봐요. 한유진이 낡은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직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테이프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캠프로 돌아와 장비실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았어요. 다행히 팀에 비디오 보존 전문가가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추출하고 디지털 변환을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네요. 테이프가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환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메모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기술자의 필체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제 필체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도면 해석 방식도 제가 쓰던 방식과 일치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시간 후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석굴 안에 있었죠. 김민준입니다. 한국문화재청 파견 기술자. 오늘은 1995년 3월 17일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민준. 제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후배였죠. 그가 실종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했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벽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내부 구조가 불안정해요. 특히 북쪽 벽면의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제 경고를 무시했어요. 작업을 강행하라고 합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언가 이상합니다. 장비가 고의로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 벽화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더 초조해 보였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벽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누군가 발견한다면 내부 설계도를 참고하세요. 이게 무너지면 누군가 이어주겠지. 한국 기술자는 다음을 생각한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네. 한유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도윤 씨,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민준이라 내 후배였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였죠. 실종됐다는 소식만 들었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김민준이 언급한 내부 설계도가 궁금했습니다. 메모들을 다시 살펴보니 그가 그린 도면이 있었어요. 석굴의 정확한 구조를 기록한 도면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도면 해석 방식이 제가 쓰던 방식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약어와 기호까지 동일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린 것 같았어요. 이건 한유진이 도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씨의 작업 방식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죠. 한유진은 도면을 컴퓨터에 스캔하여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도면에 따르면 석굴의 실제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릅니다. 더 복잡하고 정교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김민준의 도면은 석굴의 숨겨진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린 도면이지만 지금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온 조사관이 말했어요.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30년 전 한국 기술이 지금 유산을 구한 거네요.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김민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린타오가 불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영상과 도면을 보더니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오래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대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오래된 것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 도면 덕분에 석굴의 진짜 구조를 알게 됐어요. 린타오는 코웃음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도면을 다시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민준은 분명 뭔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그의 작업을 이어받아야 했어요. 한 연구원님, 이 도면을 바탕으로 석굴 구조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김민준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요.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도윤 씨의 경험과 이 도면이 합쳐지면 분명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텐트로 돌아와 김민준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무너지면 누군가 이어주겠지. 그가 저를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같은 한국 기술자라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긴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김민준의 작업을 완성하고 그가 발견한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이것이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팀원이 김민준의 도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유진은 3D 모델링 전문가들과 함께 도면을 디지털화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도면에 따르면 석굴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한유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숨겨진 공간이요. 아마도 중요한 유물이 보관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흥분했어요.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김민준이 표시한 접근 경로가 있었어요. 복잡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서 접근해야 합니다.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구조가 불안정하니까요. 준비를 마치고 석굴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공구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한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걸로 무얼 하실 건가요?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첨단 장비보다 익숙한 도구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석굴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민준이 표시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도면에 따르면 이 뒤에 통로가 있었어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교한 장비들이 벽면을 스캔하고 분석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이며 벽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갑자기 린타오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작업 계획에 없었어요. 한유진이 설명했어요.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도면에 따르면 이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린타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허가 없이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팀원들이 불만을 표했지만 공식적으로 린타오가 현장 책임자였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린타오는 이 발견을 방해하는 걸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심스럽네요. 모두가 석굴을 나간 후 저는 한유진과 함께 남았어요.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뭔가 이상해요. 조심스럽게 벽면을 다시 살폈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훑으며 미세한 균열을 찾았어요. 김민준의 도면에 표시된 지점과 일치했습니다. 여기에요. 작은 균열을 가리켰어요. 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장비실에서 불이 났어요. 모두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보건 장비들이 불타고 있었어요. 소화기. 한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이 급히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장비들이 손상되었습니다. 린타오가 분노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죠?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군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화재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불이 시작된 지점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장비를 손상시킨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상된 장비를 만져봤습니다. 파손된 부분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한유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손상이에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확실한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눌러진 파손 흔적이에요. 이건 실수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패턴입니다. 한유진은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린타오. 그날 저녁 캠프 책임자와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장비 손상이 고의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손상 패턴을 자세히 설명하자 믿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린타오가 이런 짓을 할까요? 책임자가 물었어요. 김민준의 영상을 보세요.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도 장비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30년 전에도 누군가 복원 작업을 방해했던 겁니다.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양즈하오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0년 전 그 사고도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였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일까요? 누가 이 석굴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양즈하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굴 안에 고대의 지도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도가 거대한 보물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물 사냥꾼들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세력이요. 이 지역에 비밀 결사체가 있어요.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비밀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한유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믿으세요? 양즈하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전설에는 진실의 씨앗이 있어요. 린타오의 가족은 이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 결사체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텐트에서 김민준의 도면을 다시 살폈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연구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이 표시한 지점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봉인된 장치였습니다. 한유진에게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벽이 아니에요. 특별한 메커니즘으로 봉인된 문이에요. 김민준은 이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시도해야겠네요. 하지만 린타오가 방해할 거예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민준과 저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가 남긴 단서를 따라가면 린타오가 모르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부분을 작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김민준의 도면을 따라 숨겨진 입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린타오는 우리를 감시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일상적인 복원 작업처럼 보였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김민준이 표시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으로 벽면을 더듬으며 미세한 틈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홈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준의 도면에 정확히 표시된 위치였어요. 여기에요. 한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공구 세트에서 얇은 도구를 꺼내 틈에 조심스럽게 삽입했습니다. 살짝 돌리자 미세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벽면의 일부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작동해요. 한유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김민준이 발견한 비밀, 그리고 그를 위험에 빠뜨린 그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었어요. 벽면이 살짝 움직이자 먼지가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유진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어요. 들어가 볼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구조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통로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부터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앞길을 비췄어요. 몇 미터 진행하자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작은 방처럼 보이는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정교한 부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이건 한유진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벽면을 살폈습니다. 천문도예요. 고대 별자리 지도.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벽면 전체가 정교한 별자리 지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천문도와는 달랐어요. 더 복잡하고 자세했죠. 방 중앙에는 둥근 돌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단처럼 보였어요. 그 위에는 금속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광택이 남아있는 청동 같았어요. 이게 뭘까요?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치를 자세히 살폈어요. 정교한 기어와 다이얼이 있었습니다. 천문 관측 장치 같아요. 고대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한유진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학계에 알려지면 큰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장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작동 방식이 보였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면 별자리의 위치가 바뀌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한유진이 물었어요.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더 손상될 수 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통로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계하며 돌아봤죠. 린타오였습니다. 역시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곳을 찾을 줄 알았어요. 한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린타오, 이건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는 웃었어요. 물론이죠. 내 가문은 수세기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어요. 이 장치는 그냥 고대 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쇠예요. 열쇠라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린타오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 지역에 묻힌 보물의 위치를 가리키는 열쇠죠. 우리 가문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한국인 기술자가 이곳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네 가족이 김민준을 해친 건가요? 린타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였어요. 비밀은 지켜져야 했으니까요. 한유진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미쳤어요. 이건 인류 공동의 유산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린타오가 갑자기 장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재빨리 그를 막았어요. 우리 둘이 잠시 몸싸움을 벌였죠. 나이가 많아 체력은 떨어졌지만 오랜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린타오를 밀쳐냈어요. 이러지 마세요. 당신도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이 발견을 함께 공유하면 됩니다. 린타오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린타오! 캠프 책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양즈하오가 모든 걸 말했어요. 린타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갑자기 돌 구조물 쪽으로 뛰어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장치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리와 함께 기어가 돌아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유진이 소리쳤어요. 린타오가 웃었습니다. 봉인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이제 몇 분 안에 이 공간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아무도 비밀을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통로로 도망쳤어요. 한유진이 그를 쫓으려 했지만 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지금은 이 장치를 멈춰야 해요. 공간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돌가루가 떨어졌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장치를 살펴봤어요. 복잡한 기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지털 제어 패널도 있었어요. 린타오가 가져온 현대식 장비였죠. 봉인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유진이 패널을 조작하려 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뜰 뿐이었어요. 작동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잠겼어요. 제가 장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고대의 기어와 현대의 기술이 결합된 형태였어요. 디지털 오류로 전자 부분은 멈출 수 없었지만 기계적 부분은 이건 깨달음이 왔습니다. 손이 닿아야 열리는 구조예요. 오래된 기어 시스템을 살폈어요. 특정 패턴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김민준의 도면에서 본 기호들이 떠올랐어요. 그와 저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유진에게 말했어요. 저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려주세요. 그녀가 지시대로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중앙 기어를 특정 위치로 맞췄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어요. 중앙에 있는 작은 홈에 손을 넣어야 했습니다. 매우 좁고 날카로웠어요. 부상당한 손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홈에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내부 레버를 찾아 밀었어요. 갑자기 기계가 멈췄습니다. 진동이 그쳤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벽면의 천문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별자리들이 재배열되면서 벽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손을 빼니 피가 조금 묻어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벽 뒤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유진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벽 뒤에는 거대한 석판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교한 지도가 새겨져 있었어요. 천문 설계 지도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한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고대 천문학의 비밀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도예요. 저도 경이로웠습니다. 이것이 린타오의 가문이 지키려 했던 비밀이었군요. 보물이 아니라 지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지식이 보물보다 더 가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린타오는 이미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캠프 책임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장치를 멈췄나요? 우리 기술자들은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히 잠겼다고 했는데요. 한유진이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기계는 안 움직였는데 그 손은 움직이더군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캠프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이 발견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AI와 인간 감각을 융합한 보건기술 선도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유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도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발견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소 지었습니다. 김민준의 공이 더 커요. 그가 30년 전에 남긴 단서가 없었다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 다 대단하세요. 우리는 김민준 씨의 명예도 회복시킬 거예요. 그의 이름도 이 발견에 함께 기록될 겁니다. 텐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김민준이 발견했던 그 별자리들. 이제 그의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30년 전 사라진 기술자의 메시지를 30년 후 같은 길을 걸어온 기술자가 발견하는 것. 손바닥의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피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손으로 역사를 구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린타오의 가족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비밀, 김민준의 용기.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니 김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의 영혼이 편안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발견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이 석고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유네스코 조사단도 공식 방문했죠. 우리의 발견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캠프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도윤 씨, 좋은 소식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복원 작업을 공식 등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복원자 이름으로 이도윤 KOR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만 이름을 올리는 건 부당합니다. 김민준도 함께 올려야 해요. 책임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김민준 KOR, 추모도 함께 등재됩니다. 린타오의 자백으로 그의 죽음이 확인되었어요. 유감스럽지만 이제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견, 그의 용기가 마침내 인정받게 된 거죠. 오후에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우리를 환영했어요. 아이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라운 그림이었습니다. 한 손이 벽을 살리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니?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소녀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의 손이에요. 벽을 구했대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비쳤을까요? 늙은 기술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구한 영웅으로 보였을까요? 한유진이 옆에 와서 웃었어요. 인기 많으시네요.
아이들이 당신 이야기를 전설처럼 퍼뜨리고 있어요.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 일이 역사를 바꿨어요. 한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의 AI 전문가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어요. 인간의 감각을 AI 데이터에 통합하는 방식이죠. 이도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제 이름을 딴 알고리즘이라니.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마을 입구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저를 바위 앞으로 안내했어요. 바위에는 무언가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손바닥 모양이었어요. 마을 어른이 설명했습니다. 복원자의 손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신의 손이 우리 마을의 역사를 구했으니 이제 그 손은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제 손을 바위에 맞추어 봤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마치 제 일부가 이곳에 영원히 남게 된 것 같았습니다. 유네스코 대표가 다가와 말했어요. 공식 명칭을 정했습니다. 코리어즈 리스토링 핸드로요. 한국의 복원하는 손. 이것은 단순한 복원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경험이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석굴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보강되어 많은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벽화와 천문지도는 보호장치 안에 전시되었죠. 김민준의 사진과 이야기도 함께요. 손으로 벽을 쓰다듬어 봤습니다. 이제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정된 느낌이었죠. 마치 석굴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민준아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시작한 일을 마쳤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유진도 함께였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후속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멀리 간수성의 산맥이 작아져 갔습니다. 이도윤 씨 한유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요? 정말 그 손으로 30년을 버티신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30년 버틴 게 아니라 이제야 손 쓸 일이 생긴 거지.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세대와 기술의 차이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동료로서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태양이 빛났어요. 손을 들어 그 빛에 비춰봤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흉터는 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증표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네스코 복원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도윤 씨,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시대의 전통 기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퇴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요? 글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한유진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정말 다시 일하실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문화재청에서 제안이 왔어요. 젊은 기술자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일이죠. 당신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디지털 기술과 제 경험이 만나면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영광이에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대학 동기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것 봐라. 유명 인사가 왔네. 그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가 맥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기술자도 유통기한 있다고 했던 내 말, 기억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공고를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저와 김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이었죠. 그때는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사진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간수성에서 본 별자리와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거죠.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상처투성이인 손. 하지만 이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연결할 수 있었어요. 이 손은 늙었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역사를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술, 경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자신감, 유통기한 같은 건 없다는 것을요. 창밖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김민준과 모든 잊혀진 기술자들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기술의 변화를 넘어서 이것이 진정한 복원의 의미가 아닐까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복원자의 손. 이제 그 이름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잊혀진 기술자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늙었지만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손이 역사를 다시 이어붙였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